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오늘 이용주님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김길선 기자님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용주님이 가지고 온 북한에 관한 질문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북한이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형식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북한에서 살았던 정치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끔씩 드는 생각인데 북한에도 성범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뭐 대한민국에는 이제 뭐 뉴스로 이제 다 수면 위로 떠오르니까 우리가 다 아는데 북한에는 이제 알게 모르게 굉장히 거기도 사람 사는 동네가 있을 것 같은데 있다는 얘기를 거의 못 듣고 살잖아. 쉬쉬하고. 그건 원래 오픈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북한 김일성 족속이 주장하는 거는 절대 나쁜 거는 수면에 올리지 말고 항상 모든 주민교양을 긍정 감화의 방법으로 하라고 그러거든. 좋은 일만 계속 선전해서 공식적으로는 말하자면 양지에서는 좋은 것, 일꾼들이 좋은 점, 제도의 좋은 점을 계속 선전하고 교양하는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상개조하라고 딱 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성범죄에 관한 거는 취급할 수가 없어. 절대. 수가 없구나. 여기 한국에 와서 제가 치유하는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이제 참가해봤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 성범죄를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폭력, 성추행 이런 것들을. 북한의 성범죄의 개념은 대한민국하고 조금 달라.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나도 코도 모르는 사람이 여자를 따라서 폭행하고 아파트 단벽 타고 올라가서 혼자 사는 여자 집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하고 이거 다 오픈되잖아. 북한은 2단계가 아니야. 북한은 성범죄가 기본 간부권. 조그만 단위든 큰 단위든 제일 낮은 단계에서 만장찬 놈도 성폭행을 해.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성에 대한 개념, 성피해나 성폭행에 대한 개념은 하나로 딱 돼 있어. 간부들이 몽땅 떼먹는다고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야. 그 개인 간에 같은 무리 속에서의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하고 한 건 이건 성폭행 개념에 북한에는 들어가질 않아. 이해가 되나? 그냥 여자를 인격 취급을 안 하는 거네요,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개인 일반 사회에서 너도 동문 나도 동문, 너도 사료총원 나도 사료총원, 뭐 너 당원 뭐 이런 관계에서 직책이 없는 사람이 성폭행을 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거는 성범죄에 들어가지 않는 게 북한이야 지금. 성범죄에 들어가지도 않는. 안 들어가. 제 생각에 북한에 그 성범죄에 대한 기준도 없을 것 같은데. 없어. 성범죄라는 말 자체가 없는 게 북한이야. 들어본 적이 없죠. 이 모든 것을 싸잡아서 뭐라고 딱 하는지 알아? 간부들의 말하자면 부하방탕이라고 딱 거둬였어. 부하방탕. 부하방탕 행위를 없애고 여기에 성범죄가 딱 들어가게 돼 있어. 말도 좀 거시기하네. 부하방탕이라는. 부하방탕간에서 살 때, 조직생활 할 때, 뭐 강연회 할 때나 성범죄에 대해서 다룬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없어요. 그렇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는 건 아니잖아. 시시하면 있는 것 같은데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북한에서 성범죄는 간부하고 비간부권에서의 관계일 뿐이지 직렬 관계이지 병렬 관계는 성립이 안 되는 단계에 있는 게 오늘의 북한이야. 그러니까 간부들의 부하방탕 행위에 대해서는 통보 강연이요, 내적 교양전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 역시 오픈이 안 돼. 그러니까 북한에는 간부들이 성폭행을 하고 자기 단위에 있는 처녀 애들, 젊은 가정주부들 막 불러들여서 입당할래? 안 할래? 입당하겠으면 옷 벗고 입당 안 하겠으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어떤 또라이들이 있잖아. 입당하겠다고 날뛰는 것들. 군대에 갔던 여자애들이 그런 그렇잖아. 경우들이 많이 생활제대 받아온 여자들 임신해가지고. 그게 같은 동군끼리 한 게 아니야. 그렇죠. 우애 때문에 한 거야. 맞아요. 오늘의 북한의 현실을 보자. 북한 간부들이 어디서 배웠겠어? 그럼 어쨌든 김일성한테서 배운 거네. 김일성, 김정일한테서 다 배운 거야. 김정은이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을 거야. 그렇죠. 어느 단위에 가봐도 쉬쉬쉬 다 하는 게 있어. 다
당비서가 누구를 떼먹었다느니 북한에선 떼먹었다는 건 유린했다는 소리 아니냐? 그렇지, 떼었다 그래요. 여자 입장에서 떼었다. 그 누구를 떼먹었다니, 어느 처녀를 떼먹었다니, 저는 이게 만연돼 있어.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 당비서가 곱게 생긴 자기 단위 처녀를 성으로 유린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또 이게 말이 퍼져나가잖아? 그러면 그 중에 또 다른 감시선이 있어가지고 당비서의 부하방탕한 거에 대해서 중앙당에다 비밀 신고를 해. 밀성족속의 지시로 당중앙인의 집중검열이 붙어. 우리 출판사가 한번 그랬던 적이 있거든. 집중검열이 붙으면 그저 마음 놓고 다 얘기해라. 마음 놓고 다 얘기해. 다 사실 그러니까 당비서 잡자고 내려온 것 같은데 부하방탕에서. 그런데 마지막에 총화 짓는 거 보면 당비서의 부하방탕을 문제시하고 앞장서서 문고리 잡고 뛰어들어가서 당비서가 이랬어 한 사람부터 제거해버리더라. 당의 권위 보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절대로 피해자들 입장에 안 서. 이건 당의 권위와 관련된 문제라는 거야. 그하고 다 제거하고 6개월 동안 지난 다음에 잠잠해진 다음에 당비서를 옮겨놓더라고. 왜냐하면 김정일이가 언젠가 연설한 적이 있어. 그게 용화예술론이라는 이런 김정일이 로작에도 딱 들어가 있어. 문헌에도. 옥에는 티가 있을 수 있어도 공산주의자에게는 티가 하나도 없다 그래놨어.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 김일성 족속이 물을 다 흐려놓다 나니까 밤낮 여자들 데리고 밤이면 벌거벗 껴놓고 춤추고 시중 들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잠깐 사람 입을 통하든 뭐든 김정일이가 그렇게 논다는 것, 김일성 족속이 그렇게 논다는 거 북한 당중앙위원회는 다 알거든. 그 물이 쫙 내려서 밑에 내려서 간부들이 어떤 옥수수 한 마리 놓고도 여자를 유린하고 주고 그거를 미끼로 던지는 거야. 감옥에 내가 갔을 때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원래 남자들만 보던 교화소인데 여자들이 편입돼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들이, 그러니까 보안원들이지. 보안원들이 이쁘게 생기고 늘씬한 애들을 공식적으로 뭐 반장이나 뭐 지령공이나 이렇게 같은 죄인이지만 죄인들보다 좀 상위권에 있는 거죠. 특혜라고 해야 되나? 주고 이제 자기 필요한 시간에 이제 데려다가 성을 유린한 그런 일들이 많이 빈번했죠. 놀랐던 게 뭐냐면 이게 형기를 받고 온 사람들 중에 뭐 우리처럼 중국에서 북송돼 간 사람도 있지만 북한에서 범죄 지고 온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쇼크 받았다고 해야 되나? 매움으로 들어온 애들이 굉장히 많다. 젊은 애들이 몸을 팔아서 중국에 나가서 북한에서 성범죄는 아닌데 본인들이 이제 몸을, 그러니까 가족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지금 만연돼 있지. 예, 그래서 내가 그때 야 이제 북한도 끝자락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김일성이 죽기 전에 92년도인가 심포에 출장 나갔던 적이 있거든. 그때 쭉 열차 타고 들어오는데 열차 안전원이 있지. 예. 통행증 검열하는 그 사람도 공식적으로 그래요. 열차 안전원이 빵통 지나서 그 이렇게 승객들 오르내는 그 자리 달릴 땐 다 문 걸잖아. 예. 거기서 어떤 여자애를 딱 문짝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성폭행을 하고 있더라고. 난 지나가다가 그거 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부끄러움 한 점도 없어. 갑자기 지나가라요 이러더라고. 개새끼. 난 그건 내 눈으로 봤어. 북한은 성폭행에서 일반 사회의 성폭행, 성추행 이거는 아직 전혀 논할 단계가 아니야. 북한은 이 기득권부터 성폭행, 성희롱 이 만연돼 있어. 간부들이 노골적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나? 못생긴 기자들이 있다면 뭐래요? 야 너는 네 남편이 밤에 너하고 한잔 자제도 신문으로 얼굴 덮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 이게 한국 같으면 큰일 날 말. 큰일 나지. 큰일 나지. 아유 슬프다 북한에서. 그렇게 못 오가는 거야. 난 이건 내가 보고 듣지 않은 말은 안 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걔를 세워놓고 말해.
참 그게 사람이 있건 없건 입에 담지 못할 얘긴데 집단 노동이 많아서 잠시 휴식 시간에 그 앞에 여자들이 지나다니면 하나하나 해부하듯이 남자들이 그렇게 희롱하는 게 북한이야.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말을 그렇게 막 그렇게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게도 안 듣고 왜 그랬죠? 그게 범죄라는 개념 그 이전의 단계에서 북한은 머물러 있는 거야. 극한 여자들 자체가 남자들이 뭐 이렇게 성적으로 칭찬해주면 좀 우쭐해하고 성적으로 비하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피해 다니고 여자들도 각성되어 있지 못하고 남자들은 더 한심하고 생활청한 모든 그 조항에 그게 아예 없는 거야.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만 일관돼 있지. 인정하기 싫은데 미개한 나라라고. 근데 북한은 생명권이 견지에서 볼 때는 인권 이전의 사회고 성리 견지에서 볼 때는 인권 이전의 사회야. 그러네요. 슬프지만은 인권 이전의 사회야. 저도 지금 이제 얘기하면서 생각나는데 뭐 열차간에서도 빈번하고 직장 내에서도 빈번하고. 네.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숨쉬고 살 수 없는 곳인데 사실은 그런 곳에서 우리 모르고 살았잖아. 남자들이 여자를 희롱하고 성폭행하고 막 그래도 전반적인 사회 인식이 그런 간부의 부하권이 제기돼서 거기에 말하자면 간부의 희롱 대상되고 성폭행 대상이 된 처내에 있지. 그거는 항상 걔한테 타켓이다가 내가 처신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권력의 압력에서 했다는 걸 인정을 안 해. 내가 처신을 잘못해서 간부를 잡아먹었다고 딱 이렇게 말해. 그 좋은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놨구나. 그렇게 만들어놔. 당 중앙위원회 도당위원회 집중검열 붙여가지고 당 간부가 하나 뭐가지 떨어져 나가지.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단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당 비서를 잡아먹은 년이라고 딱지를 붙여놔. 성 문제에서 여성들의 인권, 성에 대한 스스로의 보호, 법적인 보호, 이 모든 것은 북한은 영에 가까운 나라야. 마이너스. 먹는 것도 안 돼. 먹는 것도 안 돼. 이동의 자유도 없어. 자유도 없어. 인권도 직업의 없어. 자유도 없어. 인권 더더구나 없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여자들의 처지는 그렇게 비참한 거야. 어떻게나 천신만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 팔려다니는 여자들에 대해서 국가 지도자로부터 국가 기득권으로부터 참여하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없으니까. 없으니까. 성범죄란 말 자체가 없는 나라니까 수령과 당과 국가가 드시어서 못 살게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살기 위해서 두만강 넘어서 팔려다니는 여자들 잡혀가지 나라를 망신 준 놈들이라 그래. 반역자 수령과 당을 망신 준 년들이라고 딱 그렇게 돼 있거든. 맞아요. 목에 푸른 하늘을 볼 수 없다고 그렇게 그렇게 말하잖아. 참 웃겼는데. 이게 오늘의 북한의 현실이야. 맞아요. 이거 김일성, 김정일이 다 만들어 놓고 김정은이가 지금 이어가는 거야. 오늘의 북한은 성범죄라는 단어 자체도 없거냐. 이걸 통째로 싸잡아서 부하방탕한 행위 여기에 들어가. 하나의 조항으로. 말 단어도 되게 촌스러워요. 부하방탕이 뭐예요, 부하방탕? 부하방탕이라는 거는 김일성, 김정일 로장이나 문헌에 가득 나와 있어. 간부들은 부하방탕하지 말아야 되면 언제나 건전하고 뭐 저기 살아야 된다고. 근데 쟤네 족속인 우로부터 내려 부은 똥물인데 북한 간부들이 그 모든 자기 지배욕을 그 매 사람이 정치적 생명을 가지고 파워를 행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입당시켜주네 안 시켜주네 철직시키네 추방시키네 이 다 간부들이 평정서에 따라가잖아. 마지막 여성들의 모든 것도 간부들이 권력 행사에 딱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 탈북한 3만 몇천의 탈북민 중에 여자가 절대 다수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 그 즐거움을 도저히 여성으로서는 어떤 경우도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분명히 이런 성적 문제도 딱 들어가 있거든. 그치. 사회에서의 성폭력, 성희롱
가정에 들어오면 남편의 매질, 자기를 상전처럼 받들라는 그 고루한 이가 뭐라 그러니? 남전여비. 남전여비, 구태한 봉건주의적 잔재, 이것 때문에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거든. 여성들이 그렇게 대량 탈출한다는 건 저 나라 망한다는 뜻이야. 그래요. 망한다는 뜻이죠. 북한이 자유화되면 모든 죄악들과 그 악습들을 버리는 데서 성문제는 단연 상류에 들어가야 돼. 그쵸. 단연 상류에 들어가야 돼. 여자들이 인권. 그래야 북한 여자들이 허리 펴고 머리를 들고 살 수 있어. 이거 오늘 굉장히 힘든 문제를 다뤘어. 그러네요. 다르다 보니까. 누구도 함부로 못 다루.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한테 올 때는 항상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오거든요.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에도 데이트 폭력이 있을까요? 데이트 폭력. 네, 데이트 폭력이란 언어 자체가 없어, 북한에는. 없죠.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란 건 언론에 데이트 폭력했다는 그 수가 나가고 경찰이 움직이고 신변 보호를 우려하고 이런 거 보면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니냐. 그렇죠. 북한에서는 데이트 폭력, 우리가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대한민국 수로대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지 북한에서는 연애하다가 때린다 그 소리 아니냐. 그죠. 야, 말만 해도 되게 촌스럽긴 한데. 연애하다가 때린다. 그러면 북한은 때려가지고 죽지 않는 이상 범죄로도 처리가 안 되는 게 북한이야. 북한에서의 연애는 있지. 네. 뭐 어떤 눈이 맞든 뭐든 감정으로 시작됐든 어쨌든 연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북한 체제에 아직도 남아있는 낙후하고 아주 야만적인 봉건 잔재 때문에 분명히 있거든. 남전여비. 남전여비. 그리고 김일성 족속이 세워놓은 쪽 북한 체제의 공식 정식 본질적 명칭은 김일성 족속 공산 세습 독재 정권이야. 김일성 족속 공산 동건 왕조라고 딱 봐야 돼. 북한 체제의 타이틀을. 저도 몇 번 느껴본 것들인데 동네에서 뭐 누가 아무개 연애한다 그러면 맞아 터지고 하는 쪽은 항상 여자 쪽이잖아요. 남자한테 못 견디지. 쉬쉬하다 끝이 나고 여자들은 실제적으로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편이 돼주는 사람이 없고 여자를 욕하잖아요. 뭐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북한에서의 이 보편적인 주민 의식이 그런 면에서의 주민 의식이 그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뭐 하면 맞은 여자가 말을 못해. 나가서 어디다도 호소 못해. 창피하게끔 만든 창피하게끔 만들어놔. 맞았으면 맞았지 부끄럽지도 않는지 그걸 왜 말하나 이렇게 돼. 그래서 북한의 처녀애들도 연애하다가 두드려 맞고 눈탱이 부어 나오지. 그래도 절대 남자한테 맞았다는 말을 못해. 약혼자한테 맞았다던가 뭐 연애하는 대상한테서 맞았다던가 이 말을 못해. 그러니까 북한의 전반적인 의식이 남자는 항상 여자를 깔고 앉는 그 관습이거든. 그러니까 연애하다가 조금이라도 다투면 여자를 막 쪽대미 끌고 그 어느 구석점에 들어가서 죽게 패놓잖아. 그럼 싸대기도 막 박아놓고. 싸대기 박아놓고. 거기서 성폭력 같은 게 이루어져도 절대로 이제 절대 말 못해. 말을 못 어떤 경우도 데이트 폭력, 성폭력이 일어나도 이거를 여자가 호소할 수 있는 현대 문명적인 그런 의식이 장치가 없는 거야. 사실 창피하지만 아직도 낙후한 그 나라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죠? 공산 국가의 타이틀을 쓰고 저런 나라는 북한밖에 없을걸? 내가 중국의 탈북에서 보니까 중국에서 남자가 적어도 내가 본 기억에는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그거는 좀 없는 것 같더라. 전반적인 중국의 역사가 여자가 귀하고 남자가 많은 그런 인구 비례였던 것 같아. 아, 이제 생각난다. 중국은 도리어 여자가 남자 때려놓는데. 여자가 남자 때리고 부엌에 가면 남자가 다 음식해. 그렇지. 우리 봉건 제도 쭉 봐. 남전 여비가 고려 때까지도 없었대. 조선 왕조에 와서 그게 뭐 이게 계급적으로든 뭐 이렇게 제도적으로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북한은 그걸 그대로 쌓고 공산권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달라진 게 얘기죠. 없지. 북한은 아직도 그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예, 북한은 노예 제도의 잔재, 그 다음에 봉건 제도의 잔재, 공산주의 전체주의라는 거 그거 잔재, 이거 다 쌓고 있고, 또 그 남자를 그 우선시하고 여자를 그 차위에 넣는 것. 김정은이가 여성동맹 무슨 몇 차 회의 때 소환을 보냈는데 남편을 잘 섬기고 시부모를 잘 거두고 아이들을 깨끗이 키우는 거, 잘 이게 살아야- 조선 여성의 의무라고 딱 돼 있어. 아니 그러면 저는 나라 수령으로서 의무가 없나?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말하는 거야. 근데 그게 가능해, 인간관계에서? 가능 못하죠. 어떻게 여자가 가능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저놈의 체제 자체가 진짜 누구 말만 따나 주걱 들고 있는 여자들 그 쌀 식량 문제 해결 못하다니까 여자도 미안하다 못해서 악이 날 지경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문명의 척도인 경제생활이 그렇다니까 이제는 시부모 잘못했니? 애들 잘 먹였니? 이게 이젠 통하지 않는 나라가 돼버렸어. 생존권이 아니라 생명권이 걸려있는 체제가 북한이야 지금. 이게 남녀 간의 사이도 점점 나라가 가난해지고 미개해질수록 점점 더 과거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연애하다가 남자한테 그렇게 조맞으면서도 결혼식은 또 하대. 같이. 네가 나 때렸으니까 안 산다. 이게 없어. 왜냐면 소문이 나고 그 남자한테 이렇게 맞든 저렇게 맞든 그 결혼식은 하는 게 주변에서 가만 놔두질 않아. 가는 오늘의 주민사회적 정신연령은 봉건시대에 머물러 있거든. 저게는 오늘날 있지. 남녀간의 관계에서 김일성 족속으로부터 간부권으로 놓고 볼 때도 축적 제도를 허용한다는 법령은 없어도 다 축적 제도를 향유하고 있거든. 아 축적지서도. 김일성, 지네가 몸소 하고 있으니까. 김정일, 김정은 그 핏줄이 어디 가겠어? 김정은이가 이설주 하나에 만족할 것 같아? 북한의 당군종 기득권들. 이거는 수령이 공식적으로 담당 간호사요, 담당 무슨 뭐요. 공식적으로 담당 간호사는 미혼 요소만 딱 들어가. 그거는 비공식적으로 다쳐도 된다는 소린가? 이 그 간부가 집을 떠나서 지방 출장 가거나 어디 가거나 다 따라다녀. 이거는 수령이 담당 간호사라고 붙여졌을 뿐이지 유린할 때도 유린해. 그 간부의 그 가족란에 접하고 올리지 않았을 뿐이지. 이 똥물이 쫙 흘러내리다 나니까 밑에 내려오면 조그만 간부들도 남의 여자 다치는 걸 식은죽 먹기로 하는 거야. 이 체제가 북한 체제거든. 근데 내 이거 만년 돼 있는데 내가 이걸 처음 깨친 게 내가 70년대 말에 대학 졸업반 때 300명 서자 나갔댔거든. 네. 연안군 장공리. 네. 거기 나갔댔는데 거기에 저기 농장원들이 그러더라. 자기네 농장 니당 비서를 놓고 저기 변학도라는 거야. 저 니당 비서가 동네에 좀 얼굴 뱀반한 여자는 저녁은 아줌마건 가리지 않고 다 건드렸다는 거야. 그게 70년대 말이요. 70년대 말이라고요. 이 대한민국은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인데. 여기에 뭐 정치인이든 뭐든 이런데 걸려들면 도덕적으로 살아나든. 아유 안 되죠. 아주 그냥 그 말이 그냥 그렇지 사회 매장이나 같죠. 도덕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거든. 그렇죠. 이런 체제다 나니까 북한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건 비일비재하고 이거는 범죄도 아닌 게 북한이야. 슬프죠. 슬프지. 이런 나라가 북한인데 북한의 주민 의식이 빨리 깨나고 북한의 저 처녀 청각들도 연애할 때 이런 폭력을 안 당하는 정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면 무조건 북한을 자유화해야 돼. 자유민주주의 문물이 들어가야 그게 범죄라는 것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문물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에 대한 거를 국가의 그 형사법 모든 법에 여기 당당히 이어야지. 엄정대천다 하고
그럴 때만이 없어지지. 그 양만사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드셨는지, 또 자식이 있거나 와이프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악몽 같은 얘기지만 북한에서는 현존하는 실체고, 제 기억에도 항상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는 나라. 아직도 북한에서는 그런 삶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아직은 북한에서의 현재형이잖아요. 현재 진행형이지.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점들을 구석구석 이제 살펴보는 평양만사에서 또 오늘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좀 북한에도 이제 가정폭력 들어보셨죠? 가정폭력 들어봤지.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어, 북한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경험한 가정폭력, 또 제가 들었던 가정폭력, 법 자체로도 아직 명시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공개된 법이 있어야 보지. 네. 가족법이요. 뭐 무슨 법도 많아. 저거 또 꼴의 나라라고. 꼴의 나라. 우리가 어둠의 도서관에 가서도 그 법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고. 그 찾아볼 생각조차도 내 법이 아니니까, 나의 이해관계를 반영 안 하고 나를 지켜줄 수 없으니까, 저 체제의 모든 법의 종자가 뭔지 알아? 김일성 공산 세습 독재 체제 유지 용과에 딱 박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법 밖의 사람들이야. 왜? 우리 자체가 노예야. 우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 북한에서의 가정폭력은 범죄에도 안 들어가는 거야. 남자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거든. 저기 1945년 해방되자마자 남녀 평등권을 내놨다고 오늘날까지도 자랑하는 나라가 이 지경이야. 그거는 기억나요. 남녀 평등권은. 가정폭력의 기준에서 볼 때 북한은 인권 이전의 사회야. 여자를 사고 팔고 안 할 뿐이지. 그렇죠. 결혼식에서 왔다. 그 다음부터는 철저히 소유물이 돼버리는 거야. 법적은 없는데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놨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그거는 북한의 제도에 딱 걸려있어. 제도에 걸려있다. 거기서 제일 주민생활에 가장 일반적이고 생명과도 같은, 공기, 물과도 같은 비중에 넣을 수 있는 식량에 관한 권리를 가정에 들어가선 남편을 위주로 다 배급표도 나가고 배급도 나가고. 그렇죠. 세대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 배급표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 나가지, 남편 밑으로 그 집안의 부양가족이 배급표가 다 달려있어. 그렇죠. 그렇잖아. 네, 맞아요. 그럼 내가 직장인이다. 난 직장에서 배급표를 따로 타지만은 배급 탈락할 때는 남편 배급표 밑에 내 배급표가 딱 들어가. 맞아요. 이 제도가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 나쁜 놈들이요. 여자는 어떤 경우에도 독립권을 행사할 수 없어. 무슨 행명의 수레바퀴를 뭐 같이 한쪽 밀고 나간다느니 어쨌다느니. 그냥 말뿐이고 말뿐이야. 그 다음에 주택에 관한 문제다. 아니, 살 곳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가정폭력에서 여자가 도망쳐 나온다. 아니면 이래저래서 리혼에 나온다. 여자한테는 주택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나라가 북한이야. 그건 진짜 너무 심각한데요? 너무 심각해. 주택 유목은 남자 이름으로 다 받게 돼 있지 여자 이름으로 받게 돼 있지 않아. 그러나 이춘희 같은 방송은 김정은이 선물 줬지. 이거는 김일성 족속과의 용고 관계가 있는, 소위 김일성 족속이 사랑하는 혁명 전사에 한해서만 행해지는데 이 북한 주민사회는 몇 프로나 되겠어? 이것만 문제야. 모든 식료품, 공업품 공급 카드에 여자 이름은 기재 안 돼. 그렇죠. 세대주 아무개, 가족수 몇 명. 맞아요. 거기는 마누라 이름도 없고 새끼 이름도 없어. 네, 맞습니다. 기억 다 나네. 나죠. 나도 배급 타라도 가보고, 뭐 식료품 상점에 뭐 간장 달라도 가고 했으니까 나죠.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이 과부가 되잖아. 과부가 됐는데 이 과부도 말하자면 노동연령대에 진출하지 못한 아들이 있을 경우 잠시적으로 이 여자 명의로 됐다가 그 아들이 커서 고등중학교 졸업하고 직업 잡으면 몽땅 그 밑으로 가. 이 제도기 때문에 여자는 항상 남자 밑이고 직장 나가면 무소리, 집에 들어오면 노예. 진짜 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가정폭력이 심했구나. 도문변방이 이제 북송되기 위해서 한
8개월, 9개월 이제 머물러 있을 때 그러니까 가정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지 아가씨도 있고 그 중에는 뭐 아이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결혼생활 했던 사람들이 하던 얘기 그때 잊혀지지 않아요. 그 혜령이 여자인데 이쁘장하게 생겼어. 중국에 와서도 자존심이 있어. 어떤 여자들은 팔린 대로 간다는데 이 언니는 안 팔리겠다 그래서 중국 브로커한테 도끼로 막 맞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막 자리 있다고 손으로 이렇게 맞고 근데 그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 북한에서 맨날 술 먹고 남편이 팬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결혼 생활에서 남자인데 너무 맞고 이랬으니까 이제 중국에 와서도 팔리기 싫은 거예요. 돈은 벌어면 벌었지.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브로커는 이 여자가 이런 사연이 있는 거 모르잖아. 그렇죠. 이분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북한에 저희 아버지는 엄마하고 싸우고 이런 거 내가 절대로 못 봤거든. 저희 아버지 항상 선비였어. 책 이러다 몰래 기술 짜고 이래서. 나는 이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수많은 북한 사람들의 가정 문화를 내가 경험했는데 이렇게 맞았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평양인 경우 보자. 노동당 출판사 기자 아파트, 아니면 군 보위사령부 아파트, 영화예술인 아파트, 이게 다 직업별로 이게 아파트가 지정돼 있어. 그런 데서는 저만의 가정폭력이 못 일어나. 왜냐면 그 다음날로 당연히 보고돼. 그런 것도 있네. 같은 직업군이 모여 사니까. 그러네. 근데 기타 평양시 중심에 그런 아파트들 내놓고 다양한 직업군이 모여 살고 운전수로부터 교육성 지도원까지 모여 사는 그런 아파트에서는 그저 심심치 않게 가정폭력이 일어나는데 마누라가 너무 질려서 떼. 그러면 남편이 그것도 푼을 찾지 못해서 그 다음에 새끼를 또 패. 미쳤구만. 새끼를. 그 다 물건이야. 자기 물건이야. 그래서 여기 탈북에 오신 여성분들이 남편을 안 데려오는 이유가 그런 데 있구나.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야. 우리 동무 중에 그것도 종합대학 졸업생이야. 이 아버지가 교육생이면서 부부장까지 했댔거든. 얘가 종합대학 어머나부 도서학과였고 나는 고전문학과였고 얘는 그 후에 남편이 평양 백화차대에 있다가 죽었어. 어떻게. 시원했겠다. 너무 시원해서 절도 노동자들 얼마나 사납니? 그렇죠. 소롱사 사납죠. 손이 거저 너무 단련돼가지고 남편이 죽은다면은 정말 살 것 같더래. 한 달 지나니까 그 남편의 동무였던 그 같은 직장의 백화차대 동무들이 술만 처먹으면 쟤네 집에 온대. 아유 어떡해. 문을 찬대. 성수가 하면. 미쳤구만. 가는 방문장치가 없는 아파트가 100%거든. 그 밤에 동네가 너무 부끄러워서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머 어떡해. 그러고 또 돌아서 성폭행으로 나가는 거야. 우리 그 송수기가 마지막에 이게 정신 좀 그래가지고 정례 출판사 데려서 나갔거든. 얘는 같이 종합대학 졸업하고 우리 출판사 교정과에 있었고 나는 기자로 됐거든. 이게 비일비재한 북한이야. 내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이 봤는데.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서글프다. 나도 북한에서 결혼 안 하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여자니까 저도 이게 보편적이야. 나 김책에 추방대 가서는 매일 저녁 밤 9시에 시꺼매 맞으면 전기불도 안 드는 데서 이짝 아파트에서 여자들도 악이 나니까 미친 듯이 떠들고 남편은 남편대로 더 떠들고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하니까 망신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게 잠잠해지 까면 이짝 옆 동네에서 또 그렇게 고하더니 매일 그거를 들었어. 저희 동네도 있었어요. 그 마누라가 너무 맞아서 그 장애인이 됐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래도 남편 감옥에 안 갔을걸? 안 갔죠. 그건 감옥 대상이 아니야. 그분은 그 집이 아저씨는 있잖아요. 마누라 때릴 때 거꾸로 매달아 놓고 때려요. 그 여자가 근데 이게 뼈가 다 이렇게 삭는 그런 병 걸려서 걸어 다니지 못했어. 맞아서. 그렇게 맞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 동 담당 주재원, 말하자면 담당 경찰이지, 지나가도 삐치질 않아. 그거는 응당하다고 생각할 거야 아마? 하고 이 장마당 나가면 심심치 않게 보는 게 또 남편이 장마당에서까지 자기 마누라를 팬다. 맞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있어요. 막 창피해서 죽겠는데 막 장마당 가운데서 막 두드려 팬대요. 자기는 쪽팔려서 빨리 어디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간다고. 와서 머리를 자부채로 맞고서 막 기들고서 땅바닥 막 쪄서놓고 그런데. 근데 그 장마당에서 어느 누구도 그걸 뜯어 안 말려.
막 치를 떨더라고요. 죽었는데도 그 남편분이 돌아갔다는데도 그분이 말하면서 막 치를 떨더라고요. 너무 막 그 맞았을 때 그 몇천 명 되는 그 장마당에서 맞아봐요.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이 저기 했겠어요. 부끄럽고. 근데 당선 내 건이 내가 때리는데 우린 상관 안 한다. 남자들은 담배 뻑뻑 피우면서 흐뭇하게 앉아 있어요. 법이 없죠. 제재할 법. 아니, 법이 없어. 법이 없. 북한에는 그 법이 없죠. 가정폭력 방지법이 없어. 없어. 절대로 없죠. 그래서 여자들이 그게 너무 질려가지고 딱한 나라의 첫째 질곡이면 여성에 대한 학대야. 북한은 좀 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천시야.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멸시야. 이거 그 후진국이 안고 있는 거 다 안고 있는 거 왜? 그렇게 죄패지? 누구 하나 말리질 않아. 난 너무 놀라서 있지. 그걸 나쁘다고 사회 자체가 인식 안 시켜주니까. 인식을 안 해. 인식도 안 하고 이제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당연시 되는 거죠. 놈이 집 일인데 내일도 아닌데 그렇죠. 남의 집 일인데. 그래도 70년대까지는 가정 쌈남은 비판 무대라도 올랐어요. 가정혁명가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내가 길바닥에서 어느 꽃제비를 만난 적이 있거든. 중국에 탈북해서 저 꽃제비 북한애를 하나 내가 지나가는데 나보고 돈 좀 달라 그러더나. 얼굴이 팅팅 요만한 애가 너 왜 그러니? 맞아서 봤어요. 자기는 북한에서 왔대. 잡혀나가면서 그렇게 쳐맞았는데 애니까 또 놔주더래. 또 도망쳐 나왔는데 너는 그러면 부모 없니? 있대. 너는 그럼 왜 이렇게 집을 난? 집에 황해도라 그러더라. 너 왜 이렇게 나왔니? 얘 말해서 내가 정말 분노를 느낀 게 얘가 지금 10살 넘었는데 키가 요만해. 어떡해. 왜 그랬나? 아버지가 나대기를 때린대. 아유. 그 다음에 엄마가 역성 들려면 엄마를 또 그렇게 죽으라고 팬대. 그러니까 얘 생각에 나만 이 집에서 없어지면 야. 엄마 아버지가 편안하겠지 하고 6살 7살 난 게 그 꽃제비로 나간 거야. 불쌍하죠. 야, 북한 사회는 어디까지 저렇게 최악일까? 그거는 김일성 족속이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북한에서 여자의 신세는 하나의 종속물이고 수단이고 에미네와 소는 죄패야 말을 듣는다. 에미네와 구루마만 든든하면 얼마든지 산다. 여자를 다 그렇게 본 뉴스 나온 거야.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없어질려? 없어질 수 없어. 정말 후진국이나마나 기딱 막힌 후진국이 북한은 정말 말할 데가 없는 나라예요. 북한을 감히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 아유, 나라를 어떻게 거기다 갖다 붙여. 나라도 안 되죠. 이게 북한의 가정폭력이야.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더 이제 가슴 아프게 이제 왜 너무 가슴 아파? 마음에 와 닿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소리 내주는 것밖에 방송을 없어. 통해서 알리는 현실을 것밖에. 알리는. 이게 이제 뭐 작은 불꽃이 돼가지고 점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고,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제 열린다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이 법을 또 만들려고 만들어요. 무조건 가정폭력법. 이거는 북한 자유화 시점에서 자유 임시정부가 내놔야 될 가장 선차적인 법이기도 해. 북한 주민 사회의 전악하고 미개하고 비문명적인 사회 이전의 저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가야 돼. 그날의 북한의 여성들과 아이들은 얼마나 기르펴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격이 본인들한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모르지.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네. 평양만사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는지. 저희가 방송에서 하는 얘기보다도 그보다 더 엄할 수도 있어요. 하루빨리 북한이 열려서 북한이 그 법들을 뜯어 고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모델로 딱 해야 돼. 그렇죠.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모델을 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여성들도 기르펴고 여자답게 사람답게 인격답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속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 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적속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